우리는 지난 그 11일 날 이미 벌써 미국장에 대한 기준점의 흐름, 또 지표에 대한 흐름, 이러한 부분을 이미 이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그 CPI, PPI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잘 보시면 6월 그리고 9월이에요. 그럼 7월, 8월에도 분명히 CPI, PPI가 발표가 됐는데 왜 7월, 8월에는 안 갖고 나왔냐 이거지. 그런 이유가 6월 달에 CPI가 왜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CPI가 꺾이질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돼서 시장은 조정을 받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이지 않았느냐. 금리를 올렸는데. 잘 들으셨죠? 자, 9월에는요. 어떤 이유예요? 7월, 8월은 안 갖고 나왔어요? 9월에 갖고 나옵니다. 왜요? 시장이 조정받으니까죠. 그럼 왜 조정받았느냐? 왜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의 근원 CPI가 꺾이지 않았느냐요. 다시 해드려요. 왜 CPI가 꺾이지 않았느냐? 자, 9월은요. 왜 근원 CPI가 꺾이지 않았느냐? 근원이라는 단어를 썼죠.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것이 일반 CPI. 그것을 뺀 나머지를 보는 게 근원 CPI.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잘못 가져놨어요. CPI, PPI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CIP로 해놨어요. 요거 수정해야 돼. CPI, PPI 또 여기도 CIP로 해놨어요. CPI, PPI.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문제가 되는 그 시점들을 가지고 나갔는데 6월과 9월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0월 13일 갖고 나가면서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11월 달에 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이런 기준이 잡혀요.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자, 좀 멈춰봐라. 일단은 1월에 정점을 찍을 때가 여기에. 그러니까 1월의 정점이 뭐냐면 1월의 정점이라는 건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은 게 1월에 1월. 올해 1월. 그때가 여기였고 그 이후에 이만큼 더 올랐었어요. 뭐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리고 나서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서 급격히 올리면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이렇게 그 PPI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이고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이 포함된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도 하향 안정 추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6월 달입니다. 이게 6월이에요. 이게 6월인데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버린다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왜 안 잡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CPI가 6월 달에 발표했을 때 이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은 거냐?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강세를 쪄요. 응?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6월 말 저점을 찍고 우리나라는 7월 초 저점을 찍어요. 유럽도. 그러니까 6월 말 미국 증시 저점을 찍고 나스닥이 20% 폭등이 나옵니다. 7월 달에 이렇게 더 올라갔는데도 20% 폭등이 나와요. 그럼 CPI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월 달의 기준, 이게 이제 10월 달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7월이니까 이거 8월입니다. 8월. 하향됐죠, 다행히. 9월 달에 추가 하향이 됐어요. 추가 하향이 됐는데 시장이 9월 중순 이후에 또 폭락이 나와. 아니, 왜 폭락이 나온 거야? 왜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CPI가 아닌 근원 CPI가 올라와 있대. 에라,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응? 시장이 봐보세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가 여기입니다. 요 자리 1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가파른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시장은 폭등 내렸어. 사실 이렇게 가파른 흐름에서도. 추가적으로 요만큼 더 올랐던 거고. 그리고 6월, 7월에는 얘도 계속 내려와 있었죠. 음?
그러다가 9월 달에 한 번 올랐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사실 9월 달에 금리를 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원유하고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깨져 내려올 때, 응?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서 시장이 깨져 내려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했죠. 금리를 올렸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 응? 결론적으로 CPI 때문에 CPI가 잡히지 않아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는 걸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당시 기준에 9월달 기준에 요 9월달 지금 요거는 10월인데 요 9월달 기준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VVIP 회원님들조차도 아니 대표님, 예, 나는 이런 시장 처음 겪어봐요. 뭘요? 이거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뭐가 어려워? 시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에이 거짓말쟁이들. 코로나19도 겪으신 분들이 왜 그러셔? 코로나19 지수만큼 밀린 것도 아니고 6월 저점 깨졌을 때 6월 달에 밀고 내려왔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 뭐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았다?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차분차분하게 생산자의 물가 지수가 잡혔다는 건 그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 잡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또 7월 달에는 더 높아졌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스닥 기준 20% 폭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9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만에 하나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원이죠. 이번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산자 물가 지수 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잡혀 있기 때문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야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올라가서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 윤정도 예상치랑 다르게 조금 충격을 받는다 해도 그거는 우려할 바가 아닙니다. 6월 저점 대비해서 9월 저점 깰 때 저점만 깼지 그렇게 폭락이 연출된 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표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축소가 되고 그죠? 그러면 실업자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실업수당을 청구를 덜 했다는 거는. 거기다 소매 판매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표들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라든가 이런 쪽이 뭐 50에서 살짝 위쪽에 위축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50 이상에서의 성장성의 기준을 잡고 있는 그런 시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잡혀줬죠. 야, 뭐 7.7인데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사실상은 이미 앞전의 흐름부터 그러니까 전월 대비가 일반적으로 맞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는 요거보다 빠르진 않으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스팟으로 나온 속보로 나온 부분은 스팟이 아니라 속보로 나온 부분은 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로 낮아졌어. 이게 얼마만이니? 라고 나왔어요. 근데 얘는 원래 낮아져 있었어. 얘는 낮아져 있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얘기했죠.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월별 기준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거고 이렇게 꺾여져 내려왔단 말이야. 그런데 시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이 나올 만큼 뭐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가고 추세가 막 확 내려오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요 정도 꺾였다고 그걸 가지고 흥분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윗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의 조정이 나왔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려감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일단은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뭐 스팟이 나오고 그런 거 우려하지 마세요. 야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그거 뭐 나오는데 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상화되고 있는 수순이다.
어? 지금 금리를 그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올려놓은 그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경기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뭐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준, 식료품하고 에너지, 교통, 제외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근원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월 단위로 놓고 보는 게 옳은데 전년 대비해서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기준 잡으면 근원이 아닌 전체.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게 맞아요. 왜 전체를 보는 게 맞을까요?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원자재 비용이나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죠. 공장을 뭐 가동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결론적으로 하향 추세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응? 그 얘가 잡히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의 의미를 가져갈 만한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뭡니까?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식품, 에너지, 교통 전부 제외한 그러한 교통까지 그건 빼고 그럼 근원의 생산자 물가지수 이 부분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계속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6월 달에 안 잡혔던 부분이 있었는데 6, 7월에 그쪽도 잡혀졌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산품에 대한 물가지수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다 잡혀가고 있는데 공산품에 대한 물가지수가 잡히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PPI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는 그것은 주가에 시장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그 해석을 해드렸던 겁니다. 결론은 그 해석이 전체적인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어때요? 6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나오셨습니다. 6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7월, 8월 지표가 더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의 기준도 10월 달에 더 악화돼서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강세를 띄었죠. 더 이상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를 운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지표가 아까 보실 때처럼 000114 지표가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6월 달에 물가를 올렸음에도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위로 올라갔죠. 7월 달에는요. 7월 달에도 위로 올라와서 근데 6월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빠진 거고 7월에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는데도 이런 폭등이 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그리고 9월 달에 이런 탄력을 받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밀려 떨어졌던 부분이 뭐다? CPI. 근원 CPI. 근데 10월 달에는 더더욱 근원 CPI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씩 폭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우지수가 이번엔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17%, S&P 500 지수 15%.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대인데 지금 월등히 나스닥의 선물이 월등히 강해요. 그리고 개장이 됐고 나스닥이 2.37, S&P 500 지수가 1.69, 다우지수가 1.15. 결론적으로 이 속도 부분, 상승률의 속도 부분은 기술주에서 잡아갈 겁니다. 왜?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기술주가 시장을 2015년 12월 이후에 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올린 그 시점, 9년 6개월 만에 올린 시점, 2016년 2월 바닥 대비 나스닥 지수는 172% 올라와 있는 거예요. 172. S&P 500 지수는요, 우량주 500개 종목에 대한 지수는요, 122. 기술주가 다 견인한 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결론적으로는요 412. 여전히 이들의 주도력이 시장에서는 가장 돋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자, 시황은 오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좀 PPI 발표하는 것도 오늘 신경도 안 썼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신경 쓰면 뭐하나? 뻔한 내용이고 뻔한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석을 잘하고 시장에 잘 대처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수익을. 결론적으로 LG전자, LG노텍, DB하이텍, IT에서의 강세가 연출이 되어주고 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낙폭과대주 중에서 거래대금이 월등한 종목에서 시세를 뿜어내주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니까 신풍제약, 일동제약 이런 종목이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일동제약, 일동홀딩스는 상한가까지 진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일동 하이텍이 아니라 복사해서 넣다가 잘못 넣었는데 일동제약이죠. 자, 결론적으로 일동제약의 기준까지고 4분기의 기준 10월 이후의 수익률 보시면 금양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금양 같은 종목에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10%뿐이 안 들어갔지만 10%뿐이 안 들어갔지만 10월 10일도 필요 없어. 10월 14일 상한가? 아유, 나 필요 없어. 10월 말 10월 28일부터 그 상한가 들어간 날부터 잡아도 그때 3% 강세에서부터 들어갔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원래는 금양도 19,000원, 뭐 18,000원에서 그러니까 10월 14일, 13일 상한가 그 이후에 그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19,000원, 2만원 대비해서도 41,500원까지 거기서도 따블이 난 거예요. 거기서도 11월 9일까지니까 거래일수로 몇 거래일입니까? 7, 8, 9 그리고 11월 1, 2, 3, 4 7거래일 만에 따블이 난 거예요. 금양이. 그죠? 7거래, 8거래일 28, 29, 30까지 해야 되니까 10거래일 10거래일 만에 금양이 따블이 난 겁니다. 근데 따블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들 뭐라 그래요? 나는 고점을 놓쳐요 그러잖아요. 나는 고점을 놓쳐요 뭐 이렇게. 나는 고점을 놓칩니다. 우리는 안 놓칩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 귀신같이 39,000원 4만원의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잖아요. 귀신같이. 응? 그러고 나서 바로 짧게 끊어서 차익 실현했죠. 유튜브로 입장을 먼저 하셨으면 내일은 꼭 회사에 전화하셔서 질문을 다시 주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낮에 전화하셔서 질문을 좀 주셔야 됩니다. 원령 선생님. 그렇게 홈페이지에서 보셔야 좀 더 안정감 있게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 우리는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날 들어갔던 거 짧게 다 차익 실현 또 하고 지금 쳐다도 안 봐. 39,000원, 4만원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해서 또 수익 내고 지금 3만원이 이탈되고 막 그러죠. 안 봐. 종가 뭐 3만원 딱 맞춰놓지만 안 봐. 왜요? 거래가 안 나와요. 거래가. 1,500만 주씩 막 터지던 게 지금 얼마? 350만 주. 거래가 안 나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11월 11일날 상한가를 갑니다. 시가총액 7조 9천억. 자, 참나. 시가총액 7조 9천억. 금양은 마지막 자락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카카오뱅크 14조까지 올라왔죠. 14조를 넘겼었잖아요. 3만원대 초반까지 올라오면서 그 카카오뱅크의 누적 수익 보세요. 11월 2일부터 하루도 안 걸르고 카카오뱅크는 지속적인 매수세를 들였어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차익 실현, 카카오페이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차익 실현, 윤 정도는 한 템포 늦게 전략을 잡아드렸죠. 왜? 다른 주력주들 보고 하니라고. 결국은 어제는 좀 찌뿌둥했어요. 카카오뱅크는 손절은 하지는 않았어요. 카카오뱅크는 마지노선까지 설정을 해놓고 어제 기준의 평균 단가, 재편입의 평균 단가가 29,000원 수준. 오늘 신규 편입 단가의 평균치는 대략적으로 24,000
28,400원 정도 되나요? 28,400원 정도? 어찌됐건. 그리고 나서 종가 28,700원, 시간에서 29,000원 넘기고 끝냈습니다. 근데 미국장이 지금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주 그리고 낙폭과대주 어마어마하겠죠 내일. 예? 어마어마할 겁니다. 카카오뱅크 20% 꽉 차놨고 카카오페이 상한가의 차익 실현은 그렇게 잘하고 어제 18% 오를 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수익 내고 윤정두는 어제 엇박자의 흐름에서 2% 비중의 카카오페이를 두 차례 손절을 했어요. 마지막 손절의 기준은 그러니까 1%로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오늘 카카오페이는 61,000원 편입 그리고 64,600원 종가 그리고 시간에서 65,000원대 그리고 지금 미국장이 폭등이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포스코 케미칼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어떻게 돼 있기는 포스코 케미칼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삼성 SDI가 5%대 하락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에 연동돼서 LG화학도 아쉽게 2%, LG에너솔루션 1%대, SK이노베이션 1.12% 하락. 포스코 케미칼만 어찌됐건 그 수주 공시까지 나와주면서 0.85% 강세 오늘 장에 응? 물론 뭐 시장 강보합이지만 지금까지의 랠리를 감안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은 뭐 오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뛰어넘었던 상황이었죠. 뛰어넘고 눌리고 끊는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6월 달부터 해서 6월 저점에서부터 62% 9월 말로 따지면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일동제약이든 신풍제약이든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일동제약,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동제약입니다. 신풍제약입니다. 신풍보다는 일동이 유리합니다. 왜? 신풍은 어제 21%가 일단 터지고 오늘 추가 급등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눌릴 수도 있다. 화장실 가기가 좀 뻑뻑하다. 근데 일단은 일동은 첫 거래다 지금. 그리고 이슈를 둘 다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 또 일동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뭐 긴급 승인 오케이. 거래는 터져 있어. 수급은 프로그램 쪽은 좀 꼬여 있어. 어찌됐건 결론은 상한가로 들이미는데 분봉 기준에서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20% 수준까지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라이브 방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문자 보내기에는 다소 애매했단 말이야. 우리가 원래 일동제약 봐오던 1조 원의 거래대금은 아니었어요. 오늘 3천억이었거든 거래대금이. 그게 5천억 1조까지 터져줘야 돼. 올해 상반기에 1조 원의 거래대금이 일동제약이 텅텅 나왔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1조 원씩 거래 터져주면. 지금 현재 기준에 1조 원의 거래대금이 마지막 나온 게 8월 24일 날 현대 로템의 1조 원이 마지막이에요. 삼성전자야 한 달에 두세 번 나오다가 이번에는 10월 중순부터는 10월 말부터는 삼성전자가 1조 원씩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8월 24일 현대로템 1조 이후에는 지금 단 한 번도 1조가 없어요. 11일 날 카카오가 20% 오르면서 9,980억. 그리고 카카오 뱅크가 27% 올라오면서 장중. 그러면서 8천억 원대. 그리고 카카오페이 상한가 가면서의 흐름. 1조 원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일동제약은 상반기에 터져 있었다는 거지. 응? 그런 거래대금이 지금 터지는 장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시가총액 2위 LG에너솔루션, 시가총액 5위 LG화학, 시가총액 6위 삼성 SDI 이런 종목의 수익률이 10월 이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부 극대웅 중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고생 끝이다. 이 악을 쓴 게 7월. 그리고 이 악을 쓴 게 처음에 이제 5월부터죠, 사실. 5월부터 우리가 주력주 이외에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5월. 2차 전지, 방산, 신재생 에너지. 그러고 나서 6월 조정받고 7월. 악을 쓰고 기준을 잡아서 에코프로 7월 중순부터 들어가서 130%대 수익. 이게 계좌 수익이 지금 26%가 아니에요. 하반기 계좌 솔직히 우리 까볼까요 다?
하반기 수익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6%가 아니라 예? 가슴에 손 얹고 지금 내 얘기하는데 50%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응? 이 종목군들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에코프로 세 차례 차익 실현 재편입만 해도 에코프로 세 차례 차익 실현 재편입만 해도 85% 수익이 아니야. 에코프로가요. 130%대 수익인데 그것도 고점에서 지금 눌려있는 그대로 이제 냅두고 있는 거잖아요. 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수익을 보는 거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게 금양 빠져있죠. 2차 전지에 넣어놨기 때문에 금양 수익은 안 넣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에코프로를 넣어놨기 때문에 10월 달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포스코 케미칼, 11월 달에도 공격적으로 매수한 포스코 케미칼, 그 수익이 안 들어가 있어. 11월 달에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폭등 수익이 난 10월, 11월, 이 금양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 최근에 11월 달에 이 엄청난 수익, 50%씩 수익이 난 시가총액 14조짜리 카카오뱅크 수익도 여기 안 들어가 있어. 그거 다 포함시키면은 얘는 지금 계좌 수익 50% 넘게 나오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비중을, 요 주력주, 요 비중을 줄여서 포트를 운영하자라고 했죠. 얼마? 45%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응? 그렇게 해서 지금 거래가 둔화되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방산 쪽도 계속 봐야 된다. 지금 약간 버거운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급이 확산되었던 2차 전지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 오늘도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도 매수, 어제도 매수, 계속 매수, 죽어라고 매수, 매수 사인 매일매일 매수. 그게 멘토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아무 종목이나 아무렇게나 매수하세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수급 들어오면서의 22%, 오늘까지 하면 23%. 오늘까지 하면 23%까지는 아니겠구나. 고점을 넘기지 않았으니까 22%. 응? 저 입술 다 터져갖고 저거 봐봐 방송에서.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이모님께서 방송을 보셨대. 엉엉 우시면서 전화 갔대. 입술이 왜 다 터졌냐고. 흑인이냐고. 흑인. 그렇게 해서 입술 다 터져가면서도 방송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악을 쓰고 여러분들이 어느 채널에서 이런 대형주로 이런 종목군으로 이런 수익을 잡아내주는 사람이 어딨어. 채널 돌리면 진짜 윤정도 얼굴에 침 뱉는 얘기지만은 그걸 어떻게 동료들이라고 표현하나. 보이지도 않는 후배분들이 예? 연세만 많다고 선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닥에 활동한 지가 이제 25년입니다. 소형주 잡주 갖고 나와서 그걸로 어떻게 한번 히트 쳐보려고. 오늘도 고해성사를 해서, 어제는 방송에서 고해성사를 했고 오늘은 조금 있다가 이제 장중 녹화한 일동제약 올려드릴 건데 한숨을 쉬어가면서 말씀을 드려. 왜?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 20명 정도가 이제 최근에 한 번에 가입하시고 VVIP 방에 또 VIP 방에 추가적으로 가입 인원이 좀 되세요. 근데 불기둥 마스터 방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채팅을 하다 보니까 이 전달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차분히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주력주 위주로 보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좀 어려우시잖아요.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 나오고 대신에 응? 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잘 됐어. 마이크 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동 톡 빼놨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요 하셨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보네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는 매수 사인, 매매 사인. 요거는 이제 교육이고 예를 들어서 자 메뉴에서부터 봅시다. 화요일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불기둥방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개장 초에 이렇게 관심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카뱅하고 포스코 케미칼 뭐 이렇게 다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오늘도 눌려버렸고 현대차도 좀 눌려 있었고 아프리카 TV 눌렸는데 여기서 좀 더 눌리면 실질 매매 사인 나갈 수 있습니다. 3거래일째 올려드리고 아프리카 TV는 긍정적이었는데 매수 사인까지 잡아드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입니다. 28,700원에 매수하십시오. 기존 20%는 다른 분들은 이미 편입해서 계십니다. 최대 살 수 있는 게 20%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 맞게 비중을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죠? 맨 처음부터 잡아드릴까? 자, 이 기준은 20%의 이 기준은 최대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럼 서운하시잖아. 이렇게 공지를 누르면 매일매일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걸 올려드립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가끔 이제 몸 안 좋거나 그러면 빠질 수 있죠.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 기준에 종목이 무지 많잖아요. 아니야, 안 많아. 주력주 3개. IT, 자동차, 화학에서 한 종목씩 45에서 80. 그리고 한 종목이 아니라 IT는 이게 4종목이 세트인데 지금 우리로서는 하이닉스 위주로만 편입을 한다. 다만 이렇게 LG전자나 삼성전기나 이런 쪽에서 거래가 수반되면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경우는 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 위주로 편입하고 있다.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최대 폭은 30%씩 가져갈 수가 있는데 합산 비중은 45에서 85%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 비중만 잘 설정해 줘라. 그러니까 종목 3개인 거예요. 지금 현재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3가지의 기준을 주력으로 11월부터는 저 3종목을 45% 수준만 편입하고 나머지는 스윙을 하셔도 된다. 그럼 스윙의 기준은 방산 10에서 15%, 최대 20%는 채울 수 있지만 우리가 방안에서 전략 잡아드리는 거는 10에서 15%. 그리고 얘네 둘 오케이. 이 중에 한국항공우주로 기준을 잡는다. 다만 현대로템이 이런 LG전자나 삼성전기처럼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일 때는 병행 매매 사인을 내보내기도 한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한국항공우주에서 일부 떼어내서 들어가실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종목은 주력주 3종목 3가지 업종 빼고 수익 종목은 신재생에너지, 방산, 2차전지. 11월에는 SK이노베이션을 에코프로와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 2차전지 싹 정리하고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학은 9월 중순에 싹 정리하고 그리고 10월 달 들어서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만 하다가 10월 중순 이후에 포스코케미칼 위주로 그리고 11월 들어서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병행하다가 매수사에는 포스코케미칼 위주로만 나가죠. 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은 포스코케미칼뿐이 없으니까 현재 기준. 그렇게 해서 이 3가지를 포트폴리오에 채웁니다. 우린 채워놨어요. 10월 말 기준에. 그래 6종목. 그러고 나서 카카오뱅크든 또 2차전 IT 기준의 이 2종목의 기준에서든 또 SM의 경우 9월 말에 거래 터졌을 때 집중하고 현재 기준에 편입의 설정 범위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려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오늘 같은 날 2%의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교육용은 여기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DB하이텍도 오늘 다 올라오고 톡이 다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VVIP 방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 과금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VVIP 방은 기존부터 DB하이텍을 우리는 꾸준히 봐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거래 대금이 좀 다소 제한적이니까 이쪽은 주력주나 혹은 뭐 DB하이텍이나 SM이나 이런 종목을 거래가 없더라도 충분히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불기둥방은 오늘 장중에 막 제가 좀 많이 힘들 정도로 다행히 이제 정리가 됐어. 어떤 게 정리가 됐냐면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 또 불기둥 마스터님이 설명도 잘 주시고 또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께서 기존에 설명도 잘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벌써 적응을 하셔갖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걸로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그 차별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불기둥 마스터 방은 매매 사인이 한 템포 늦게 나간 종목군들도 있어. 일부러 늦게 내드리는 게 아니라 DB하이텍의 거래가 수반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나서 문자를 매매 사인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산 여력에 따라서는 라이브 방송을 결제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매수 사인인 거예요. 신규 편입자 10% 편입하시고요. 추후에 이렇게 편입을 할 겁니다. 목표 주가는 이렇게 32,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전일 저점의 기준을 잡을 거예요. 전일 저점에 14일 저점에
그렇게 하고 매직 계산기 이렇게 올려드려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자가 똑같죠. 그럼 VVIP 방은 문자까지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LG노텍 같이 나갔죠. 그죠? 같이 나갔고 그리고 나서 불기둥 마스터님이 바로 뭘 올려요? 신풍제약 3%에 올립니다. 왜? 전일에도 라이브 방송에서 신풍제약을 10% 수준에서 전략을 꾸려나갔단 말이에요. 10%. 근데 문자는 안 보내요. 아니 우리 방이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운영한 게 아니라 25년을 운영한 방인데 우리 방의 기준은요. 직장인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동영상으로도 하루에 한 번씩 올려드리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그걸 동영상을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해서 올려드려요. 그거 한 번만 들으면 내 포트폴리오는 다 정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어려우실 때는 예를 들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하반기 포트, 10월 말 설정한 11월 포트, 9월 말에 설정한 4분기 포트. 종목 6, 7종목분이 안 넣어놨어요. 매매 안 해도 될 정도로 제대로 잡아놓습니다. 하반기에 26% 계좌 수익이면 행복하시겠죠. 근데 이게 매매가 조금만 원활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50% 이상의 수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욕심을 내지 마세요. 신풍제약 주가 오늘은 그나마 좀 낮지. 변동성이요? 상한가 갔다가도 하한가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게 신풍제약, 일동제약이에요. 그런 거를 윤정도가 히트치고 멋부리려고 내가 상한가 줬어요 이런 멋부리려고 이런 걸 막 매수 세일을 막 문자로 막 5% 사세요 20% 사세요 50% 사세요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신풍제약, 일동제약은 매매 사인을 드리더라도 거래대금 좀 더 터질 때 추세가 좀 더 나올 때 이럴 때 드리고 이럴 때는 불기둥 마스터가 이미 올려드려요. 그럼 여기 다 있는 거야 사실. 기준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 다 올려드리고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기준 잡습니다. 9시 반,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거래량이 어떻게 수반되고 어쩌고저쩌고. 결론은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이 기준에 박스를 쳐놓습니다. 편입 기준가는 28,500원의 기준입니다. 편입 기준가는 고점을 넘길 때 28,500원에 편입을 할 수 있고요. 2분의 1, 3분의 1 밀려 내려오면은 저가와 고가 기준에 2분의 1, 3분의 1 밀려 내려오면은 이 가격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돌릴 때 편입할 수 있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 부분을 오늘 하루아침에 지금 이렇게 들어서 배우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홈페이지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오른쪽 화면에 뭐가 있냐면 22년도 VOD가 있습니다. 밑에는 뭐 45시간짜리 쿠팡에서 550 받고 팔고 있는 거고 이 위에 거는 쿠팡 뭐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데 198만 원에 25강 25시간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 25시간 45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거 너무 흔해 빠졌죠. 4대 천왕캔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동평균선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초부터 알아야 돼요. 기초의 실전 거기에서 응용 캔들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대금 이 세 가지만 알면은 특히 거래대금만 알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동성 매매는 다 여러분들 거예요. 변동성 매매는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지금 불기둥방에 계신 분들도 신청을 별로 안 하셨어. 당장 신청하세요. 이거 불기둥방에 계신 분들 당장 신청하셔서 이거 달라 그러세요. 그럼 VOD하고 동영상 교육 25시간 보내드립니다. 나 무료로도 좀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할 수 있어요. 무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공부하시는 방법은 동영상 링크 찾아내시면 돼요. 공지사항에서 보시면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밑으로 쭉 내리면 갭에 대한 교육 또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이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여러분들이 눌러 보시면 돼요. 올려드릴게 또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해서 2번 나눠서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4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럼 한 20분 이게 30분짜리인가 29분짜리네. 29분짜리 이 자료 부분은 내일 장중에 한번 또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럼 결론적으로 무료로도 드리고 있지만 이게 9시간짜리 교육인데 저 40분 갖고 되겠냐고. 응? 그죠? 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어떻게 복사해서 이거 갭에 대한 교육 자료까지 묶어갖고, 응? 이렇게, 응?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은 이번에 가입하신 한 30분 가입하셨어요.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30분 되시는 분들 불기둥이 한 20분, 그 다음에 VVIP, VIP 방에 이렇게 각각 들어오셨는데, 예. 공부하세요. 지금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은 회사에 전화하셔서 나 저 자료 줘. 이거 자료까지 다 줘. 빨리. 9시간 나 공부할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방 안에서 불기둥방에서 아이고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예측계산기 계속 올라와. 이거 뭐야 이거 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얘기했잖아. 조금만 배우시면 된다고. 뭐 어떤 거를요. LG전자 이렇게 나가는 건 이건 매수사인입니다. 그런데 동영상 교육을 아까 한 번만 들으시면 되잖아요. 저 매수사인에서도 종목이 너무 많이 와요. 이 공지사항은 안 보시나? 공지 5명뿐이 안 읽으셨네 오늘. 모르니까 5분뿐이 안 읽는 거야. VVIP는 뭐 라이브 방송 보시니까. 불기둥방은요. 7분뿐이 안 읽으셨잖아. 공지도 안 읽고 뭘 얘기를 하는 거야. 내일부터 제가 더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모르셔서 못 보시는 거겠지. 공지사항 누르면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리고 동영상을 올려드려요. 어떻게 전략을 잡아라. 응? 그거 조금 있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전략 잡으라고 해.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짧게 나가는 거는 매수의 기준이고, 불기둥 마스터님과 이다운 연구원님이 올려주시는 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2,500개 종목에서요, 대표님 나 단타 치고 싶은데 그렇다고 단타 치라고 막 신풍제약, 일동제약을 막 매수, 매도 이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 왜 다른 분들한테는 그게 또 스팸이야. 나는 주력주만 안전하게 가져가서 하반기 수익, 계좌 수익 25%에 실질 수익 막 50% 내고 싶은데 무슨 뭐 일동 홀딩스 같은 거 시가 총액 3,900억짜리 그거를 매수하라고 보내. 머리 아파. 짜증나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걸 병행해서 그러니까 적절히 드리는 거야. 예? 그래도 카카오페이는 시가총액 7조 9천억짜리니까 조금 교육용으로 2% 정도면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오늘 2,500개 종목에서 신풍제약 아까 보신 이수왕 뭐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조금만 제대로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편입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편입. 그러니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3%에 올려드리고 10%잖아요. 그러면 3% 올려드렸는데 고점 넘기면 편입의 기준입니다. 올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 나오고 이런 종목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못 하시니까 저희가 그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연회장 오시는 분들은 DB증권에서 초청 강연인데 DB증권 검색식을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DB증권 검색식을 다 보실 수 있게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와서 전부 받아가십시오. 무료로. 이런 종목군들 잡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11.69%에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올려드려요? 1조 미만은 최대 이렇게 편입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요. 너무 몰랐어요. 그럼 편입 안 해도 돼. 여기 텍스 전략이 없어. 일동제약의 텍스 전략은 없죠, 지금. 없어. 하이닉스처럼 매수하세요. 이게 없어. 매수 사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건 주력주잖아. 맨날 이제 한 일주일만 딱 겪어보시면 이건 주력주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아시게 된다고. 결론은 일동제약 가지고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수익 내신 선배분들이 있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를 고맙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잡아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신풍제약 어떻게 되세요? 12.07까지 올라가죠. 3% 올려드렸는데. 예? 그래서 1조 이상짜리는 10% 15%까지 거래되면 터지면 들여다볼 수 있고요. 슬슬 뭐 차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아까 올려드린 동영상 교육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DBI텍 보고서 올려드렸잖아요. DBI텍 보고서 올려드렸는데 자 이쪽에서 봅시다. 우리는 DBI텍을 VVIP 방에서는 47,100원에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쏴줬느냐라고 했을 때 설명이 안 돼요. 9시 13분에 100억 분의 거래가 안 됐어. 그럼 우리의 논리라면은 이거 오늘 1000억 터지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논리면. 왜? 기준 거래량의 10%가 9시 10분까지 터진다. 그러면은 뭐 1000억까지 아니더라도 800억, 900억 터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DB 하이텍을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이 종목이 어떻고요, 이 종목의 펀더멘털은 어떻고요. 그게 귀가 아플 정도로 VVIP 회원님들은 교육을 받으셨어요. 다만 여기도 보면 거래 대금이 제한적인 만큼 적절한 비중 조절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야, 내가 주력 하이닉스가 15% 있는데 IT를 또 더 채워? 아이, 싫어. 나는 좀 부담돼. 거래 대금도 없어.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말고 매매 사인 그냥 막 주세요. 그 주잖아요. 그런 거는 매매 사인을 그러면은 다른 거에서 뭐 이수학도 들을 수도 있고. 피존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신풍제약 VI를 올려놓았는데 매수에 한번 동참하라는 의미인가요? 혼란스럽네. VI에 올려놨나?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올려놨어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이미 벌써 VI가 아닌 3% 올려놨단 말이에요. 9시 7분에. 그거는 안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맨날 피존 선생님은 괴롭힙니다. 왜? 피존 선생님께서는 자산 여력이 또 있으세요. 굉장히 크게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벌써 한 2달째 다 듣고 알고 계세요. 근데 주식도 한 30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존 선생님 마음대로 편입을 해버려. 어떻게? 방산주 분명히 우리는 10에서 15%라고 규정을 정놨는데 이걸 43%를 사버리시고 9월 달에 8월 17일부터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 화학 이런 거는 뭘로 기준 잡은 거예요? 폐배터리죠. 폐배터리의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다 9월 중순에 싹 정리. 그리고 남겨놓은 게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코스모 신소재 정리, 그리고 에코프로도 정리,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LG화학으로 확산. 이렇게 기준 잡았는데 혼자서 코스모 화학만 남겨놓고 윤정두 때문에 코스모 화학 사서 23% 손실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50%씩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예? 에코프로 가지고 130% 수익을 내고 있고 거기에 금양은 2차전지 아닌가? 금양 가지고 몇 답을 해 그게. 또 금양도 9월 달에 매매를 하셨어 피존 선생님은.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과금하시긴 싫은 거잖아요. 라이브 방송에 과금을 하셨다면 자산 규모가 예를 들어 20억이야. 그러면 라이브 방송 2401년 가금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씩 드렸다고. 그럼 2억을 가지고 다른 때 다 필요 없이 9월달 다 필요 없이 10월 13일 상한가 필요 없이 10월 28일 그때 보합권에서부터 사서 가지고 오셨어도 더블 수익입니다. 2억이에요 그럼 수익이. 2억 들어서 2억 수익인 거야. 그 수익 놓친 거는 아이 상관없어. 난 30년 했으니까. 근데 2,400 과금한 거는 싫으신 거예요. 방산의 43%가 아니라 방산의 10% 15%만 딱 채워놓으시고 나머지 주력주에 편입을 해놓으셨다면 LG화학 20% 편입하셨으면 4억 편입하신 거고 그게 10월 달에만 34% 올랐어요. 30% 잡으면 거기서만 1억 2천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존님께는. 이제 27일이 만기신데 연장을 하실지 VV로 옮기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산 규모가 그렇게 있으시면은 카카오뱅크만 해도 얼마예요 지금. 카카오뱅크만 50%에 비중 20% 채워가지고. 그거를 다 놓치시니까 그래. 그러면서 여기서 신풍제약 VI를 올려놨는데 그 이전에 3%에 올려드렸다고. 불기둥방하고 VVIP방하고 서비스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차별화도 아니지. 똑같이 올려놨잖아. 다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장 초부터 자 오늘 변동성 종목은 어차피 우리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들여다볼 건데 어제 22% 올라와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왔던 신풍제약 어제 10%의 변동성 매매 가능하다고 올려놨던 신풍제약 결국은 오늘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서도 신풍제약 고맙습니다 하신 이번 주에 가보셨죠. 이웃집 토토토 선생님? 응? 토토로 선생님? 응. 좀 더 뒤에 나올 거라고.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골드마마님은 이탈이 되셨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골드마마님 이탈되시는 게. 대형주 기준의 포트자들이고 극대형주에서 응? 카카오 페이 같은 데서 상한가를 잡아내는데 또 카카오 뱅크에서 20% 비중에 27% 수익을 한 방에 내는데 그거를 하루하루를 단타를 못 견뎌서 그럼 이게 오락실이고 도박장이죠. 주력 채우고 그 다음 채우고 그 다음 채우고. 저도 오늘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제는 방송국에서 고해성사를 했지만 오늘은 라이브 방송에 녹화를 하면서 제가 반성합니다. 맨 마지막 녹화하면서 VVIP 회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불기둥 마스터방에 한 20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시 열어드리면서 들어오셨다고 이거 다시 막을 겁니다. 막는 이유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불기둥 마스터님, 이다운 연구원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싹 교육해드리고 알려드리고 하니까 제가 마음을 좀 놓고 같이 가는 거죠. 왜? 이분들도 소중한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 소중한 고객분들이시니까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잘못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할 때는 버거워서 못 한단 말이야. 독수리인데다가 채팅으로 일일이 설명드려야 되고 라이브 방송에서 한 번에 쉽게 설명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녹화한 거 동영상 올려드리고 근데 동영상도 안 보시고 결론적으로 개장초 전략해갖고 이렇게 또 올려드렸어요. 원래는 이거 잘 안 올려드립니다. 불기둥방에는 또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어떻게 했어요? 28,700원 편입 그리고 27,900원에 추가 편입했죠.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28,400원 500원 평균 단가 그 다음 종가 28,700원 시간에서 29,000원 지금 미국장 폭등 뭐 내일도 눈은 안 나죠 뭐.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이 좀 적은 쪽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들으셔야 될 쪽 그런 쪽은 차분하게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전략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방안 운영 전략 수차례 알려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동영상 전략 보세요. 이게 14일자인데 굉장히 길게 녹화를 떠났어요. 응? 이거를 그래서 이게 한 1시간 가까이 녹화해놨나?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VVIP 방에 자, 계신 포트폴리오 분들 전략 보시면 녹화 들어갑니다. 새로 43분 녹화해놨네. 43분. 43분 녹화해놓은 거예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걸 못 보시겠으면은 회사에 전화하셔갖고 불기둥 마스터나 아니면 연구원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올라왔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매매 사인 이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매매 사인은 이렇게 나가는 게 매매 사인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많은 걸 올려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동영상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제발. 그냥 어려우시면 회사로 제발 연락 주세요. 1대1 채팅으로 문의하셔도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로. 불기둥 방에만 계셔도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다운 연구원님 항상 대기하고 계신다고.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 이다운 연구원님 내일 아침 7시 박승재 TV 방송 나옵니다. 1시간 교육을 해주실 거예요. 1시간. 이다운 연구원님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 교육해드리고 서비스해드리고 내일 박승재 TV 보시면 돼. 이번에 강연에 이다운 연구원님도 강의를 하세요. 조만간 런칭을 하실 거고. 그렇게 해서 카카오페이 얼마 들어서 61,000원의 매수죠. 이게 매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게 골뱅이 두 개 딱 쳐서 윤정두가 딱 올리는 게 이게. 그리고 나서 카카오페이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제 매직 개성이 바로바로 연동시켜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녹화를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LG화학 이렇게 나가면 이게 매수 사인입니다. 51만 8천원에 30% 비중 유지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유지하시라는 내용이고 신규 편입자 15% 편입합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걸 옆에 텍스트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번씩 읽어 보셔야 돼요. 다른 방에서 맨날 깨지고 오셨잖아. 그 다른 방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어? 다른 방에서 그렇게 해서 다 깨졌잖아요. 자, 이수학 매수하세요. 근데 매수하라고 막 치고 올라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주력주 편입하시고 수익 내시고. 응?
카백은 보입니까? 카카오페이는 신규 매수 가능합니까? 오늘 신규 가입생입니다. 근데 솔직히 한 분 한 분 그 답변 드리기가 힘든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매매 사인 있습니다. 왜냐면 개별 톡에서 개별 매매 사인 드리는 거 그것도 금융당국이 싫어해요. 어찌됐건 여기 매매 사인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61,000원에 매수, 손절 가격 59,500원입니다. 근데 손절 가격이 안 왔어. 그리고 쭉 뻗어 올라갔죠. 바로 이 부분 동영상 참조해 주시고 포트폴리오 전략 이렇게 참조해 주세요. 프로그램 들어오면 좋다니까. 프로그램 뱅크, 카카오뱅크 와 플러스로 전환돼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DB하이텍 48,200원 매수. 이거 48,200원부터 나왔네. 종가 얼마에? 49,000원이죠. VVIP방은 47,000원대부터 나갔고 이때는 거래가 터졌어요. 보시면은 9시 59분 10시죠. 10시 기준에 전체 거래대금의 30%, 460억이죠. 오늘 1,000억은 넘기는데 이게 얼마마냐? 이게 얼마마냐? 그렇게 해서 매수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DBI 때 9월 27일자에 녹화해놓은 그 동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왜? 펀더멘털이 바뀐 게 없어. 긍정적이야. 나빠진 게 없어. 그리고 저 바닥에서 9월 27일이면 4만 원 초반입니다. 그 바닥에서의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리고 신규 편이니까 얼마인가요? DB 편이니까 9시 59분에 올려드렸네요.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 얼마요? DB하이텍 얼마? 여기 있잖아. 48,200원. 그리고 VVIP방은 47,000원대죠. 사실은. 그거를 일부러 차별화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이 기준이에요. 일동제약 VI, 네 죄송해요. 죄송한 건 하나도 없어요. 궁금한 건 항상 물어보셔야 돼. 일동제약도 보유 종목입니까? 이거는 교육용입니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올려드리는 거는 지금도 편입하실 수 있다라는 범위와 그리고 차익 실현도 병행할 수 있다라는 기준입니다. 밀리면 차익 실현이에요. 밀리면 고점 대비 밀리면. 그리고 문자 매매 사인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들어가십시오. 이 기준이에요. 케빈 선생님 미래나노텍 수익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매 사인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전에는 매매 사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매매 사인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왜? 교육용의 기준이기 때문에 매매가 교육받고 원활하신 분들만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주린연공 선생님도 수익 재편입했습니다. 써있죠. 재편입했습니다. 써있잖아. 재편입. 수익 내고. 그리고 케빈님 3% 수익. 푸르니망님 라이브 방송 창의에게 10시 23분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도 VI 근처 어떻게 하셨겠어요? 스스로 잡아내셨을 수도 있고 계장 초부터 말씀드리니까 알지. 미래나노텍 우리 상한가 수익까지 냈잖아. 11월 달에. 우리 피준 선생님께서 아유 미래나노텍 수익 감사합니다 올리셔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도 막 혼내드렸죠. 우리는 이거를 상한가까지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수익을 내는데 이거를 그냥 어설픈 데서 들어가서 우연찮게 수익 내고 나오시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과금에 여력이 되신다면은 과금하시고 수익 내시면 되죠. 자, DB하이텍에서 16% 수익 9천만 원입니다. 태메이님 비중이 좀 있으세요 사실은. 미래 차익 실현이네. 이거 DB하이텍인 줄 알았더니 미래에서 차익 실현이네. 미래나노텍. 미래를 미래? 저는 이걸 미리 차익 실현했습니다 보고 DB하이텍 차익 실현했다는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또 장중에 막 뭐라 했거든. DB하이텍을 왜 여기서 차익 실현해? 양봉인데. 근데 제가 잘못 봤네. 내일 또 한마디 말씀드려야겠는데 장중에. 이게 DB하이텍인 줄 알았더니 오늘 방송 원고도 이걸 DB하이텍으로 갖고 나왔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죠? 미래나노텍의 수익. 그런 장이에요. 거래대금이 미래나노텍이 2위거든. 미래나노텍의 거래대금이 오늘 2위입니다. 그죠? 2위인가 3위인가 그래. 2위일 거예요. 3위인가? 어찌됐건. 그런 거래대금에 우리는 상한가 수익까지. 이날 상한가 아니야 이날. 축하를 제대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DB하이텍 수익 차익 실현하셨다는 줄 알고 제가 막 뭐라 했거든요. 사실은. 여기도 케빈 선생님 거 이제 이쪽으로 올려드린 거고. 그죠? 결론적으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48,950원에서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주력주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준을 올려드린 거고
저 부분에 동영상 전략, 응? 동영상 전략 오늘 한 40분인가 1시간 올려드렸죠. 가끔씩 내용 정리해서 문자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동영상이나 자료 볼 시간이 안 나서요 하셨는데, 이제는 불기둥 마스터나 이다운 연구원님 최대한 해드리긴 할 텐데 사실은 그게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전략만 참조를 하셔도 무난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전략만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건 물어보시면 되고, 포트는 구성을 해드리니까 거의 비슷해요. 사실 어찌 보면 단 하나의 차이는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듣고 하시는 거하고, 아 저는 직장에 다녀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입니다. 저는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장중에. 그럼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즉답을 해드리죠. 카카오뱅크 지금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즉답을 해드리죠. 어? 뱅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손절가가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이러나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저희도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그거 찾아보시기 힘드시다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27,600원까지 밀리면 조정을 할 건데, 정리를 할 건데, 손절 가능성은 지금 제한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안방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에서 또 개별 매매 기준에서 또 수익, 어마어마한 수익, 500만 원 정도의 수익, 변동성 매매로. 그러고 나서 미래나노텍 8.94%, 변동성 오늘 장난 아니었죠. 그럼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수익을 못 낸단 말이야. 그럼 못 내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나는 이거 자신 없어요 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시고 매매하시고, 또 이런 종목에서도 미래나노텍도 우리가 문자 나갔죠. 그리고 상한가 들어갔죠. 문자 나갔단 말이야. 2%, 1%씩 두 번. 그리고 DB하이텍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되고, 이 동영상을 같이 올려드리고 PDF 파일을 올려드리고, 뭐 완전히 오리엔테이션이네 지금, 그죠? 이렇게 운영을 해드려요.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나는 불기둥방에서 해야지. 불기둥방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어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VVIP방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들으시고, 실시간으로 듣는 거하고 녹화해서 올려드려서 듣는 거하고 같아요? 지금 일동작 이거 잘라서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는 개장 초에 일동작을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편입을 하고 그 기준에서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은 뭘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응? 저 일동작을 저렇게 올려드리고 수익을 내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일동작을 이렇게 교육. 그러다 보니까 불기둥방은 아유 왜 다 오른 걸 왜 줘요가 되는 거예요. 신풍제약 다 오른 걸 왜 줘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령 선생님께서도 어제 이런 거 하루 만에 복구되고 조금만 그 템포를 조절하시면 돼요. 주력주부터 채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력주부터.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면, 주력주 거래가 많은 곳에서 매매하니, 그런데 카카오뱅크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 카카오뱅크 내일이면은 월등한 수익 기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에만 의존하시면 좀 어렵고, 기존 포트폴리오를 좀 채우시고요. 주력주 그다음에 수익 종목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현재로서는 카카오뱅크 쪽을 좀 들여다보고 있어요.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의 신고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계속 수익을 잡아내고 있는 거고, 주력주 계속 보고 있고. 결국은 안타깝게 골든마마님이 이탈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한 분 한 분이 아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면은 가입을 하셨을 텐데 그걸 제대로 제가 케어를 못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일동제약의 전략을 오늘은 마감 때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때 막 고해성사 하듯이 해서 이거 참, 그러다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 일동제약이나 이런 쪽에서 한 번에 뭘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얘를 어차피 지금 문자 사인을 드려도 1% 2%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문자조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아니 뭐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고 사업하시고 볼치시러 나가셨는데 이거 뭐 매수했다가 이거 어떻게 야 이거 하한가 맞으면 어떻게 하지? 얘는 하한가 맞아도 이상할 게 없는 애잖아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유튜브에서 난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차분차분하게 대처하시는 게 옳아요. 그 이웃집 토토로 선생님께서는 어제도 카카오페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카카오페이 18% 올라왔을 때 거기서 추가 10% 기준에서 차익 실현 잘 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신풍제약에서 11.21% 그러니까 누구는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서 편입 설정 잘 하셔서 수익을 내시기도 하시고 누구는 또 뭔 소린지 모르겠다 에이 나 안 할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풍제약 수익 올려주셨잖아요. 방한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조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똑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VIP 방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방에 그 문의를 주셨는데 내일 기준에서 VIP 회원님들은 내일 기준에서도 뭐 보실 수 있으시니까 내일 기준에서도 답변을 드릴 텐데 잠시만요. 일단은 이쪽 방에 날짜선을 변경을 좀 해놓고요. 날짜선 변경을 안 해놓으면은 못 들어오세요. 그러시고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뭐 갑자기 예정이 없다. 오늘은 원래는 이제 그 종목부터 말씀을 많이 드리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정에 없는 또 이제 그 전체 방에 우리 불기둥 방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드려야지 뭐.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운영돼요? 라는 것도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VVIP 방은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 장중에 그리고 장중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계속 물어보실 수 있고 문의하실 수 있고 포트 잡아낼 수 있고 종목은 이제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일부러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DBI텍 같은 케이스 또 거래대금이 제한적일 때 주력주에 대한 편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일단 유튜브로 입장하셨으니까 듣고 계실 거고요. 요거 접속 못 하시는 부분은 내일 회사로 꼭 문의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장중에 간혹 보게 되는데 일동이 첫 거래라는 것을 어찌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일동이나 이런 쪽의 경우는 매직 계산기 위주로 올려드리고 만약에 매매 사인 나가면 제가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올려드린다. 그것만 참조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 올라오면은 매매가 아니라 교육용이니까 개별 판단해서 올려드린다. 그럼 안 올려주면 안 되느냐? 아니죠. 변동성 종목을 잡아드려야 교육받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매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보시면은 우리 토토로 선생님 같으신 경우 사자돌고래님도 또 들어오셨네요. 지금 거의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쁜 공디님도 지금 계시고 산초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올라오세요. 그래서 토토로 선생님 이다운 연구원님이 굉장히 많은 걸 해주고 계세요. 이게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드려도 또 요거를 못 보신 분들은 또 물어봐 내일.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윤정두는 그거를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쁜 윤정두가. 근데 그거는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른 분들이 수익 내시고 하시기 때문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는 거 활용하시는 방법은 차분히 한 일주일만 같이 계시면 다 알게 돼요. 일주일만. 그럼 뭐 상한가 가는 거 이런 거 다 잡아내실 수 있다는 거. 일주일만 같이 계시면. 일주일만. 매직 계산기 올렸을 때 이미 상이 아니고 일동제약은 뭐 어쩔 수 없죠. 7% 갭상승에 우리가 올려드린 게 11%예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7% 갭상승에 눌렸을 때부터 본 거고 신풍제약은 3%에서 17%를 갖고 어제 20% 변동이 왔고
그리고 매매 사인을 드렸는데 상한가를 간 거는 금양. 금양은 뭐 보합에서부터 매수 사인 드려서 28일 날 상한가. 또 11월 9일 윤정수 생일날. 그날도 200원 모자른 상한가. 41,700원이 상한가인데 41,500원까지 올라갔죠. 전량 차익 실현했고 우리는. 거기에 카카오페이 상한가 2% 비중에 카카오뱅크 27% 폭등. 11월 내내 매수하고 있던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좀 차분히만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도 동참하고 싶다. 좀 혼란스럽지만은 뭐 이다운 연구원님이나 불기둥 마스터님이 야 저렇게 기준 잡아주고 또 예쁜 공디님, 주린이 달리자님 이런 분들 또 케빈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리고 선배분들이 그러면 행복하겠다 이 방은. 그래 행복하죠. 맨날 하루하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 62% 상승 기념 이게 포스코 케미칼 아시잖아요. 18조 원의 시가총액 17위짜리를 또 금양 아시잖아요. 금양은 변동성이 컸지.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에서의 수익 범위를 이게 거짓말이라면은 정회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야, 이 녀석아, 너 때문에 계좌가 박살이 났는데 너는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꼬시고 있냐, 이 나쁜 친구야. 그러겠지.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직장인 전용, 이게 직장인 전용 이거 문자 빼라 그럴게요. 직장인 전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오픈을 안 해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세 분인가 네 분이 이쪽으로 오셨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과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라면 그냥 이렇게 1개월로 오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그냥 내시고 수익을 내셔서 연장을 하시는 게 낫죠. 물론 이제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도저히 수익을 내도 이 금액을 과금하시기 어려운 규모의 자산이시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수익 내는 쪽에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매매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냥 기준점만 윤정도가 잘 잡아주면 또 이다운 연구원이나 불기둥 마스터가 함께 잘 풀어주고 이끌어주면 난 매매 잘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이쪽에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한 20분 들어오셨는데 2분이 이탈이 되신 거예요. 사실 첫날 한 분, 그리고 오늘 한 분 이탈이 되셨는데 지금 또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다른 분들 뭐 18분은 그대로 가시고 계시는 거고 그 전부터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자녀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2명이나 한 분. 그래서 요거 인상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장이 윤정도 예측 그대로 폭등이 나와서 뭐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걸 이대로 갈 일이 없죠. 인상될 거니까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시지 전화 받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센터로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내내 받으니까 전화하셔서 나 당장 수요일날 아침부터 미국장 저 폭등 나오는데 나 아침부터 제발 좀 나도 수익 좀 내줘라. 11일 날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응? 금요일 날에도 월요일 날 또 오늘 지난주 내내 결국은 시가총액 8조짜리의 카카오페이의 상한가라든가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왔던 카카오뱅크의 하루 27%의 그 수익을 이제는 더 이상 발로 차지 마십시오.